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아침 9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 화낼 사람은 윤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의 사실상 쿠데타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하니까 조선일보는 그 윤석열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인에게 화를 낸 윤석열에게 조선일보 사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특히 정치 기자들 중심으로 일부 논설위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김종인과 이준석을 감쌌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 조직 윤리 파괴, 그리고 두 사람의 과거 잘못, 이런 것은 일체 지적하지 않고 김종인, 이준석을 띄우고 윤석열을 핍박하는데 조선일보가 앞장을 서왔습니다. 그것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뒤집으면서까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종인과 결별하고 선대위도 해체해버리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지금 화낼 사람은 윤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다. 이 제목의 사설이 온당한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댓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일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의 선대위 전면 개편 요구에 대해 주변에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자신과 상의 없이 선대위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분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내 인사들은 윤 후보가 한때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분을 사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불과 2달 전인 후보 선출 직후 윤 후보는 여당 후보에 크게 앞서가고 있었다. 이번만큼은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이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정권 유지 쪽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앞선 데다 대장동 특혜를 비롯한 여당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겹쳐졌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로 역전되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선거 판세가 급변하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이다. 윤 후보가 자초한 상황이다. 거듭되는 실언과 아내 문제에 대한 뒤늦은 대처, 이준석 대표의 자해 행동,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은 윤 후보가 얼마든지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문제였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여기 김종인 이름도 안 나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의 자해 행동을 통제해야 할 사람이 1차적으로는 김종인 아닙니까? 김종인이 사실상 방조한 건 아닙니까? 근데 김종인 책임은 여기에 이런 방법 없습니다. 선거전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윤 후보는 국민이 기억할 만한 이른다 할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보도 안 해서 그렇죠. 종전선언 반대, 탈원전 폐기, 이거 대단한 정책 변화 아닙니까? 이에 대한 실망이 지지율 급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급변의 가장 큰 책임은 조선일보도 져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지원한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 윤석열을 깎아내리는데 전력을 다하니까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은 윤 후보의 지지부진과 질의멸련에 화가 나 있다. 그럼 김종인과 이준석에게는 화가 안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윤 후보가 화가 났다고 하니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아니, 그러면은 직속 부하입니다. 김종인 씨는 윤석열 후보의 직속 부하가 내 말 안 들으면은 안 된다. 내가 시나리오 써주는 대로 후보는 연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아주 미숙하다. 그러면서 선대위 개편안을 자기가 먼저 발표를 해버리고 나중에 사후 통보하는, 이게 쿠데타가 아닙니까? 그럼 이래도 화를 안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윤석열 후보가 성인군자이기를 바랍니까? 성인군자도 이런 경우에는 화를 냅니다. 아니,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데도 화를 냈다고 이렇게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 후보는 새해 첫날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면서 부족한 점을 고쳐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윤 후보의 그런 각오가 진심이라면 민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 탓을 하며 화를 낼 때가 아니다. 여기 좋은 말이네요.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조선일보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준석을 꼬덕여가지고 김종인을 부추겨가지고 윤석열을 압박함으로써 지지율이 떨어지려고 만드는데 조선일보가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한 역할과 함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선일보는 이준석과 김종인을 얼마나 축혀주었는지, 더구나 TV조선까지 동원해가지고 돌아보면은 조선일보의 가치관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가치관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언론의 정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언론의 정도가 뭡니까? 사실 보도는 정확하게 하고 논평은 자유롭게 하되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김종인에 대해서 거의 단 한 번도 저는 사설에서 김종인을 제대로 비판하는 것을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비판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은 김종인은 윤석열보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김종인이 킹메이커 맞습니까? 김종인이 대통령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김종인이 5번 비례 대표 국회의원을 한 거, 이거 지적한 적 있습니까? 김종인이 동아은행으로부터 뇌물 받아가지고 실형 선고 받은 거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 김종인, 조선일보, 이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감사는 김종인에게 윤석열 후보가 화를 냈으니까 조선일보가 화를 낸 것 아닙니까? 이념 무장이 안 된 우파는 이념 무장이 잘 된 좌파에게 이용당하기 마련입니다. 이념 무장이 안 된 조선일보는 이념 무장이 잘 된 좌파에게 농락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6년 탄핵 사태의 교훈, 그리고 지금 이 사설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이해관계, 즉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적과 동지가 누구냐, 이걸 가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